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바로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정강 후약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 역시 한국 증시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고질적인 저평가 늪에 빠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관련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1%로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한국 증시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올 들어 개인 투자자는 하루 평균 약 1조 7,800억 원의 해외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 개인 투자자 하루 평균 거래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64% 수준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코스피 PER과 PBR 등 주요 투자 지표가 선진국 평균은 물론이고 신흥국 평균치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기준 코스피 전체 PER은 11.1배, 코스피 200의 PER은 9.8배로 각각 1년 전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년 새 기업들의 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현 주소인데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PER 수준이 21.8배고 또 선진국 23개국 기준 평균을 보면 18.4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 평균 PER이 12.3배인데 우리는 그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낮고 우리나라보다 증시 규모가 크지 않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다시 심각한 디스카운트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지표도 하나 더 살펴보실까요? 이번에는 PBR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0배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 가치와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PBR이 4.2배, 선진국 평균이 2.8배, 신흥국 평균이 1.6배인 것과 비교해서 한국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실적이 좋아서 상장사들이 가진 자본은 늘어났지만 주가는 역행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같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이 쪼개기 상장으로 불거진 물적 분할 동시 상장 문제에 쌍용차 인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탁한 투기 세태 등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이슈가 산적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차기 정부죠.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과 관련한 국정과제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개인 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 개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넣어졌고 또 물적 분할 관련해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다시 고질적인 저평가 증시 늪에 빠져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를 다시 매력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향후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사고 있기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물량을 받아내던 개인 투자자들 역시 서학개미라고 하죠. 또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이 같은 투자 행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미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테마만 산발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주 장세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형주 장세를 이끌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환율적인 요인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적인 부분을 볼 때 이 다른 요인들을 다 제외를 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차손이 발생이 되니까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역발상 관점에서 뒤집어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환율이 다시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환차손이 아닌 환차액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4월 28일 이후에 좀 외국인들이 그런 행동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소폭 매수했다가 또 매도를 늘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4월 28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대형주들을 한 업종을 주도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대형주들을 전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대차를 매수한다든지 기아를 매수한다든지 현대차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들어온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시장의 어떤 작은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질문이 타이밍상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란지 불안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작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런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 그 부분은 아무래도 대외 리스크가 좀 완화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 대외 리스크가 좀 선반영이 되든지.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준의 빅스텝입니다. 빅스텝은 어쨌든 이번 주 FOMC가 열리게 되면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만큼 좀 빠르게 안정을 찾느냐 이게 중요한데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될 겁니다. 완전하게 해소가 되긴 힘들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빅스텝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느냐. 그러니까 악재로 썼던 영향력이 얼마만큼 빨리 떨어지느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외 악재가 좀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또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환율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기다리고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올해도 어쨌든 여전히 18조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증시를 방어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중요한 건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또 투자를 쉬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투자가 최근에 좀 부진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학개미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한 77조 정도 됐는데 지금 한 63조 정도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증시 어떤 참여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평균 거래 대금도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지금 3조 가량 줄어든 19.7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학개미의 영향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어제까지 한 18조 가량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또 증시가 뭐 마냥 항상 안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증시가 좋아졌을 때 지금 들어온 매수 자금들이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는데 반등 시 바로 매도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증시 상황을 봤을 때는 버티게 된다면 반드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좀 참고 좀 인내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조금 쉬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낭시가 나중에 좀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 다시 꼭 돌아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기도 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약세, PER, PER 등 이 투자 지표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PER은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PER이 남아공이나 필리핀보다도 이렇게 낮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겠죠. 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증시 대내외 요인들, 요건들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나온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후진국형인 뭐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그리고 물적 분할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물적 분할과 연관된 투자자들의 어떤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도 좀 대답이 나왔었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말 그대로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물적 분할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논란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물적 분할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의 별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별도 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부를 키워나간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별도 법인이 모든 이익이 모회사로 올라오기 때문에 단순히 물적 분할만 보게 된다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쪽 기업도 예를 들게 되면은 뭐 구글 같은 회사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알파벳이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자회사가 있지만 이런 자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100% 지분을 통해서 이 모든 순이익을 모회사 쪽으로 다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또 포스코도 있죠. 포스코도 이제 물적 분할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뭐 IPO를 진행하지 않겠다, 신규 상장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이 포스코란 지주회사가 있고 이 지주회사가 이 철강 부분에서 발생된 수익 부분을 100% 다 흡수를 할 수가 있다라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적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주가 반대하기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부터가 좀 문제겠죠. 단지 이 물적 분할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소위 IPO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은 LG화학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배터리 부분을 분산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는 껍데기만 투자하는 것이야. 이렇게 상당히 논쟁이 많죠. 그러나 만약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은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 IPO로 진행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시장에서 나쁜 선례를 좀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적 분할은 이제 IPO를 한다. 이런 공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회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를 상장할 때 이게 악재가 안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악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악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물적 분할은 안 좋은 것이다. 왜 IPO를 진행하니까.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자회사 IPO를 진행하잖아요. 이전에는 카카오뱅크라든지 페이를 상장할 때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가 자회사를 상장하게 되면서 도리어 악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또 안전성에가 남겨진 상황이고 아마 이 물적 분할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숙제가 될 것이고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소위 지분법 이익이라 그러죠. 간접적인 이익 분배권만 가져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투자자들을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좀 숙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회사 주주였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익,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이 되겠죠. 수익률을 깎아먹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회사 주주들에 대해서 이 자회사에 대한 어떤 분할하는 신규 상장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신주인수권이라든지 그리고 공모주 청약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이 물적 분할로 IPO에 대한 어떤 논란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초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자회사가 상장을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그러면 덜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주주 환원책도 좀 미진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저평가의 이유는 실적은 그대로인데 코스피는 지수는 하락했다. 그래서 PR이 낮아졌다. 그러면 기업의 어떤 문제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다는 부분들,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싸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또 2달 뒤, 3달 뒤에는 또 어느새 지수는 또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저평가는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의 어떤 저평가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가 여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수위가 이 110개 국정 과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실효성은 얼마나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내용을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좋게 말하면 부족하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주식시장을 떼놓고 말 그대로 기업만 보게 되면 기업 지배구조만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공통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 평가되는 요소가 이사회라든지 감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기업윤리, 뇌물 및 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공정 경쟁 이런 부분들인데 모르겠어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 경쟁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것도 맞겠지만 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만족할 만한 어떤 국정 과제가 있었느냐? 이건 좀 없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양도세 폐지라든지 공매도 폐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건 단지 트레이딩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런 부분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담이지만 저는 공매도를 개인도 할 수 있게 좀 열어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상승할 때 외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선물도 매도가 가능하고 옵션도 풋옵션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시장이 하락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공정하게 무기를 주는 겁니다. 공정하게 무기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공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공평하게 무기를 좀 제시를 하고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해서 좀 공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라든지 이 공매도 폐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여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순수하게 제 여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요인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좀 친기업적인 어떤 국정과제될까요? 규제 시스템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성장 지향형 산업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 기대를 했겠지만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은 3월 7일날 그 금융위원회에서 기업 지배 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가져보자라는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그만큼 또 오를 만한 자리가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저희가 이제 5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공략주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비스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악재로 있었던 영향력이 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개별 종목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별 종목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뭐 정책 관련주단지,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도 아마 좀 변할 겁니다. 뭐 사료 비료에서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지뢰 제거 관련주들, 그리고 뭐 전후 복구 관련주들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새롭게 변화가 되는 우크라이나 테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과 아대 중에서 그래도 주식시장에 바로바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원자력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이제 이 노마스크도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워터 스포츠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럴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좀 보게 된다라면은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 금융 이쪽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IT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이라든지 테마 이 속에서 조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이 있는 종목은 제 개인 관심 종목은 LG화학이라든지 제이준 코스메틱, 한소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가 고질적인 저평가 늪에 빠져 있다라는 분석에 대한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 들려드렸습니다. 이슈 분석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휴일을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키포인트와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은 이제 내일 새벽 3시쯤에 이제 FOMC에서 발표를 하죠. 일단 발표 이전에 대한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전일 오후부터 외국인 선물의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면서 좀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11시부터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FOMC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를 조금 유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윤곽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게 결국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휴장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 시장에 좀 매물 소화가 조금 많이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50bp 확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는 있으나 만약에 75bp에 대한 인상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충격 여파도 충분히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50bp라는 확정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QT, 이제 대차대 대표 축소에 대한 이제 속도적인 면이나 다른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시장 충격 여파나 아니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일이 쉬는 6일날 국내 시장에 조금 영향이 많이 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 대한 키포인트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삼성전자죠. 이제 미국의 DC 네트워크사와 이제 5G에 대한 이제 1조 계약을 일단 맺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9월달 이제 버라이즌에 대한 7조 9천억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좀 두 번째로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오전장에는 관련 기지국이나 장비 업체들에 대한 상승이 좀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좀 하방으로 좀 찍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5G 장비 업체들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향후 6G에 대한 뭐 장비 전환에 대한 부분과 연이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성장성에 대한 조금 의문심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큰 상승은 조금 계속 나오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푸틴이죠. 러시아 제품이나 원자재 이런 수출 금지가 또 오늘 시장에 대한 크게 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천연가스에 대한 선물 역시도 좀 급등세로 마감하게 됐고, 이제 국내에도 좀 관련주들 해서 오늘 오전에 급등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됐고, 또 나프타에 대한 수출 금지까지 제재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뭐 에코 플라스틱이나 코론 플라스틱과 같은 급등까지 하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 속에서 좀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들에 대한 관련 이슈 쪽으로 해서 나오기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5월 9일 날 뭐 헝가리 총리도 어제도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동정선언이 나올지 아니면 전면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수급 향방이 조금 갈라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제 나스닥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AMD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호조세로 나온 부분인데요. 물론 사실상 이번 1분기 이제 미국 나스닥들 위주의 실적 발표가 사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실적이 다 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 자체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조금 나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는 점이 이제 조만간 나올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들의 실적도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제 국내 반도체주까지 좀 영하는 모습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하시면서 오늘 장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인기 키워드 꼽아 오셨는지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5G 산업의 부활 키워드 주셨고요. 또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2가 개봉을 했죠. 대작의 귀한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탈원전 폐기 원정 키워드, 또 후판 가격 인상 우려 키워드 주셨고요. 나프타 납사 수출 금지 키워드에 마지막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키워드 주셨습니다. 이제 키워드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5G 관련주로 에이스테크를, 닥터 스트레인지 2 관련주 CJ CGV, 또 탈원전 폐기 관련해서는 한전 KPS를 주셨고, 후판 가격 인상 우려 키워드로는 대우조선 해양을, 나프타 수출 금지 키워드에서는 에코플라스틱,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이치한부를 주셨네요. 오늘 이 중에서 어떤 투자 의견 들어볼까요? CJ CGV, 대우조선 해양, 이치한부에 대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특징주는 CJ CGV입니다. 6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왔다. 마블의 이 닥터 스트레인지 2가 개봉을 했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CJ CGV에 대한 의견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CJ CGV는 일단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일단 개봉을 합니다. 사실 티켓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도 있고 이제 음식료에 대한 부분도 섭취를 할 수 있다는 점. 사실 뭐 영화관을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가격과 이제 음식료 팝콘의 매출이 이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5월달에 나올 이제 대작인 닥터 스트레인지와 더불어 이제 범죄도시 2까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CJ CGV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콘텐츠리 종합 같은 이제 메가박스에 대한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될 수 있는 여부가 결국에는 5월 흥행 여부에 좀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로 종목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은 사실 그렇게 오르지는 못한 부분이 조금 없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 흥행을 따라서 2분기나 3분기의 실적까지 이제 전년 대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물론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중국 쪽에 있는 법인 같은 경우도 아직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은 일단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화관에 출입을 하냐에 따라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숫자가 조금 의미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주말에도 이제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와 관련된 시장에 나오는 사진이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리오프닝에 대한 사람들이 예전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흥행이 만약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적어도 600만, 700만 이상의
대한 흥행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3년 전에 대한 매출로 오히려 가격 전이까지 되는 모습까지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당장의 실제 주식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안 오를지언정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게 되면은 그 좀 중장기적으로는 33,000원대 가격대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J CGV 33,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티켓 가격은 이미 상승을 했고요. 영화 보면서 식음료 매출 증대가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어보죠. 후판 가격 인상 키워드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을 가져오셨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대우조선해양도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후반 가격에 대한 인상을 이제 최강 업체와 이제 합의점이 거의 도달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오늘 기사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원료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만큼만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의 비용의 20%가 후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1분기도 이제 그런 이제 조선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 3분기도 좋지는 않을 것으로 가정을 하지만 이거를 덮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사태로 인한 LNG선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그거를 덮을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사실 어제도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러시아 상품이나 대한 부분에 제재를 걸었던 만큼 결국에는 향후 천연가스에 대한 대차제인 이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유럽 선주사들이나 이제 미국 선주사들에 대한 이제 LNG선의 수주가 이제 국내 빅3 조선사들에게 많이 계약이 많이 넘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LNG선을 가장 잘 만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타르 이제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아직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카타르 에너지에서 원하는 건 2년 전에 있는 신조선가 수치만큼에 대한 가격을 원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일반 빅3 조선사들에 대한 올해 손실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그리고 카타르 역시 빠르게 지금 LNG선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빠르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쪽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오히려 계약을 따낼 수 있다라고 한다게 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조선가 수치가 계속 이제 15년 전 가격만큼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후반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도 결국에는 조선가 수치에 따라서 그만큼 전이가 될 수 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결국 중장기적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 쪽으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두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앞서서는 CJ CGV를 봤고 이번에 이치한불 보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관련 키워드로 화장품주 쪽에서 꼽으신 건데 최근에 화장품주 흐름이 좀 많이 꺾였습니다. 이치한불에 대한 의견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실외 마스크 해제로 인한 기대감으로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인데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실내 마스크를 얘는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실망감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화장품에 대한 이제 시장을 보게 됐을 때 제가 오늘 한 다른 종목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매출 단월 가격을 봤을 때 실제로 고가 라인의 화장품이 매출이 오히려 성장을 더 많이 했지 중저가 라인의 제품들은 그만큼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이유 같은 경우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중국 로컬 브랜드 화장품 역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결국에는 진입장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저가 라인 화장품 딴에는 매출이 아무리 오픈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자체도 중국 시장 역시 지금 코로나 어느 정도 봉쇄 조치가 계속 길어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매출이 리오프닝 통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름이 되었을 때 화장품 매출도 어떻게 보면은 4분기보다 조금 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도 들고요. 물론 색조 화장품 역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 이 부분도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가 되어야 좀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꼭 이제 화장품을 굳이 꼭 사야 된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사라수이라는 고가 라인의 화장품에 대한 오히려 가격 인상까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프리미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갔지라도 그에 대한 소비재 탄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가 라인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사지 오히려 중저가 라인에 있는 화장품 자체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망설일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치한부 같은 경우도 계열사인 이제 네오팜이 실적이 흑자랄지라도 아직 이치 스킨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조금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축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를 벗게 되면 많은 여성분들이 화장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화장품 관련주 기대감이 컸었는데 특히나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 기업은 기대만큼 매출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스탑 의견 이치한불까지 들어봤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4일 수요일 오늘 국내장 양지수가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증시는 0.14% 하락한 2676.83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중 흐름 함께 보실까요? 오늘 코스피 미증시 상승 소식에 오름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14% 내린 2676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에 미 FOMC 회의 결과가 나타날 텐데 관망 심리가 짙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700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32억 원, 외국인 소폭이네요. 311억 원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거래일 연속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시죠. 네, 1위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0.59%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죠. 이 DC 네트워크의 대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르는 가운데 2, 3, 4위 종목들은 오늘 일제히 빠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 조정,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까요? 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요. 네이버, 현대차, LG화학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의 주가가 0.45%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 SDI는 2%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더 하락세가 깊습니다. 0.78% 내린 900.50포인트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네, 역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도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900선 지지를 하면서 마칠 수 있을지 끝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중에는 900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죠. 수급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수급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1,53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95억 원, 1,290억 원 매도세를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시죠. 1위 에코프로비엠이 1.8% 오르면서 역시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52만 6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LNF까지 오늘 2차전 지주 강하네요. 2% 급등 23만 3,400원 선 거래가 됩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보실까요?
네, 빨간 종목 좀 보겠습니다. 첨보 1%대 강세고 셀트리온 제약은 1%대 조정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마무리 전략 짜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국내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적인 움직임과 함께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네,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지수에 급락이 없죠. 오늘도 코스피 지수를 보면 마이너스 0.12, 그냥 보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실상 지금 개인들의 체감은 마치 오늘 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료주, 사료주들을 고점에서 공략했던 사람들은 오늘만큼 이렇게 최악의 체감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굉장히 급락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성에너지도 장중 고점 대비 지금 14% 급락 나와 있고요. 대주산업, 한탑, 이지홀딩스, 팜스토리. 자, 그러면 이쪽 비료 사료 관련주는 끝났느냐? 아닙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30%에서 50% 반토막 나면 사야 돼요. 이쪽 애들은 많이 빠지면은 또다시 매매로 접근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팜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대한제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뚜루룩 떨어져가지고 한 30% 정도만 떨어지면은 참, 매매하기 참 좋은 자리대가 된다. 한 20%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잘 눈여겨보세요. 이쪽 애들. 그래서 비료 사료 관련주들은 최소 20%에서 50% 이 정도 더 떨어지면은 그때서는 단타가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에서 지금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바로 그 통신장비주 쪽 하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쪽이었죠. 자, 통신장비주 쪽 한번 봐볼까요? 통신장비주 쪽 보면은 요 밑에 지금 FR텍서부터 해서 지금 상한가 간 애들이 있지만 그닥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고점을 주고 대부분 다 밀려 내려갔어요. KMW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밀렸고요. 아침에 고가가 7%대에서 그래도 7%밖에 변동폭은 없네요. 근데 7%에서 많게는 10% 가까이 지금 밀려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FR텍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서 얘는 유지가 돼도 별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통신장 위주들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도 아침에 움직임이 강했었지만 지금은 모두 다 다시 원래 자리로 내지는 어제보다 더 빠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아침 고점 대비 죄다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IT 섹터도 마찬가지고 등등 지금 2차 전지도 일부 종목들 빼고는 다 흔들렸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도 없지만 빠진 것도 별로 없어서 오늘 기준으로는 0.5% 올라가서 그나마 얘가 좀 체감이 좋았다 정도의 느낌일 거고요. 어쨌든 오늘 개인들의 체감은 안 좋았을 겁니다. 특히 아침에 고점에서 쫓아갔던 사람들은 최악의 체감을 가졌던 하루가 아닌가. 이게 바로 이제 FOMC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미국 시장이 내일 우리나라가 휴장일 때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일단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까지 오늘 눈치 보기에 있어서 안 움직였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가만히 있었는데 종목들이 아침에서 급등을 하다가 밀려 내려가는 애들 때문에 체감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은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다 조금씩 흘러내렸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별로 심심했었던 심심 내지는 공포스러웠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심심했던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목들 보면은 가는 애들은 잘 버티고 잘 움직여요.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들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진 흐름들은 별로 아닌 것 같고 조선주가 급락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급락한 것도 아니고 화학주가 급락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늘 잘 갔습니다. 한전산업도 잘 갔고 그리고 원전 테마주들도 오늘 장중에서 대한전선 아침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대한전선 아침에 강하게 10% 넘게 강하게 움직였다가 쪼그라들었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일진전기도 아침에서부터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막판까지 강한 모습으로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보합권에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있는 범주 내에서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빠졌죠.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내에 있는 시장이니까 그냥 뭐 그 정도 생각을 하면은 오늘 그냥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오늘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먼저로는 오늘 움직였던 테마에서 원전 테마하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자, 한국가스공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자, 한국가스공사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바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14년 이래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한번 나왔고, 안 그래도 그 기사를 어제와 오늘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다 올려드렸는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도화선을 더욱더 불을 더 지피는, 휘발유를 더 갖다 뿌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뭐 러시아가 지금 유럽 여기저기에다가 가스 잠그고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또 오히려 역으로 러시아한테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손을 벌리면서 천연가스를 어쨌든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14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을 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 외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뭐 물가 압박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지금 다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올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부분들도 있었고 바닥에서 돌리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의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보시면서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고요. 살려는 분들은 조정받으면 당연히 공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잘 눈여겨보시고, 삼성전자보다 현재 구간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3배 더 좋은 종목으로 일단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산네트웍스. 자, 오늘 통신장비주들 움직임이 강했었는데, 아침에 제가 통신장비주들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었죠. 올라간다면 분명히 저거 오래 못 갈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은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근데 어쨌든 올라갔다 밀리긴 했어요. 자, 아침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1조 규모의 5G 통신장비 수주 소식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8%를 가든 상한가를 가든 그래야 되는데, 다른 통신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가볍고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삼성전자에다가 통신장비를 납품을 하는 회사들은 움직일 자격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 애들도 급등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기대감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조를 했으니까 다음 회사는 10조도 해야 되고 100조도 수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움직이는 거. 주식은 원래 그래요. 주식은 뭔가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소멸됐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래서 이쪽 통신장비주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매 경쟁이 어려워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국가스공사를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실전 명령서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작년에 2월달에 추천하지 않으면 400% 넘는 수익이 안 나옵니다. 497% 수익, 굉장히 경이로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사지 않으면 절대 저런 수익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걸 19,500원에 추천했기 때문에 19,500원에 아침에 실전 명령서 추천하고 나서 19만 5천 원, 497%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다시 끄집어 나와서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 넘어가고 강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원전 테마주들이 보여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5.5, 매수 포인트는 80.5, 어제와 동일하게 원자력 테마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친해주셨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전략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은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테마주 수익률 따라잡기 섹터 1이라는 주제로 선착순 80명 한정으로 강연회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참가하셔서 알짜배기 정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파트너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